내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말하기가 복잡해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새 가정 꾸린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순자야,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여러분은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30년 전 사라진 남편을 사돈으로 만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그 소설 같은 이야기. 저는 오늘 그 현실과 마주쳤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 민호의 결혼식이에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떨린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 날이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미용실 예약도 해뒀고 한복도 새로 맞췄습니다. 검은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를 골랐는데 너무 수수하다고 밝은 색을 권했지만 전 이게 좋았어요. 화려한 건 신부 어머니가 하시면 되니까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한복을 입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민호 아버지 정수와 결혼할 때도 이런 한복을 입었었는데 그때는 28이었으니까 벌써 40년 전 일이네요. 민호가 어렸을 때 자주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그때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 정수. 회사에 간다고 나갔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도 했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조금 도움은 주셨지만 민호를 혼자 키우면서 생계도 꾸려가야 했거든요. 낮에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갈라지고 발이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갈 때도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민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민호가 공부를 잘해줬어요.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대학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는 당당한 사회인이 되었죠. 잘 커준 민호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 민호가 6개월 전에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이 김지연이라고 참 예쁘고 착한 아이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그날 제가 해준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2그릇이나 먹더라고요. 민호가 지연이 바라보는 눈빛을 보니 진짜 사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빨리 하라고 재촉했죠. 민호가 32인데 언제까지 미룰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아들의 결혼식에 아버지가 없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민호도 그런 마음인지 가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면 오늘을 얼마나 기뻐했을까? 얼마 전 민호가 한 말이에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정수가 정말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선가 살아있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면서도 계속 정수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정수가 살아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얼마나 뿌듯해 했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은 온전히 민호의 날이니까 기쁜 마음만 가져야죠.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민호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제 몇 안 되는 지인들까지 모두들 민호의 결혼을 축하해 주러 온 분들이에요. 민호가 신랑 대기실에서 나와서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이 한마디로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상견례를 합의하에 안 하기로 해서 처가 어른들을 처음 뵙는 자리라 긴장되지만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민호와 지연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쪽 가족이 잘 지내야 하니까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 될 거예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이 기쁨을 방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신부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30년 전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그저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결혼식 몇 시간 전 신부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연이가 먼저 들어오더니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소개해 드릴게요. 그 뒤로 단정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지연이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박미영입니다. 드디어 뵙게 되어서 반가워요. 저도 정중히 인사를 드렸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분이 지연이 어머니라니 딸도 잘 키우셨겠다 싶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지연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얼른 오세요. 어머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봤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지연이 아버지 박정수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 목소리까지 똑같았어요. 30년 전 제가 사랑했던 남편 정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 정수 그 자체였어요. 저는 입이 바짝 말랐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주먹을 꽉 쥐어야 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겨우 인사말을 내뱉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행히 다들 결혼식 전 긴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이마에 있던 작은 흉터, 오른쪽 눈썹 끝에 있는 점,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묻어났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당연하겠지만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어요. 그래도 여전히 인상이 좋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아니, 알아보지 못하는 척하고 있는 건가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사부인, 우리 지연이가 사위 덕분에 너무 행복해해요. 좋은 아드님 키우셨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민호를 안아주며 웃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어요. 지금은 아들의 결혼식이에요. 이 순간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지연이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긴장된 것 같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정수가 살아있다고? 그럼 30년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왜 연락도 안 한 거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왜 박정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호가 다가와서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좀 쉬실까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감동해서 그래. 저는 아들을 안심시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 정수가 말했어요. 사위 이름을 들었을 때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친구 이름이 민호였거든요. 세상 참 좁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제 남편 정수라는 걸요. 세상 참 좁다고요? 사위 이름이 민호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가 버리고 간 아들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여기서 티를 낼 수는 없었어요. 민호와 지연이가 보고 있었고 곧 결혼식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를 지켜봤어요. 걸음걸이, 손짓, 심지어 코를 만지는 습관까지 모든 게 정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지연이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평생 함께 살아온 진짜 아버지와 딸 같았어요. 정수가 지연이에게는 좋은 아버지였구나. 그럼 나와 민호는 뭐였던 거지? 왜 우리는 버리고 갔던 거지?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고 힘든 시간이 될지를요. 결혼식장 사돈석에 앉으면서 저는 정수 가족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박미영 씨가 정수 옆에 자연스럽게 앉더니 그의 넥타이를 살짝 정리해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어요. 당신,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다정하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만 쓰는 그 다정한 호칭을요. 그럼 나는 뭐였던 거지? 30년 전까지 정수를 당신이라고 부르며 살았던 나는 대체 뭐였던 거지? 지연이와 정수의 관계도 질투날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지연이가 정수에게 보이는 애정이 진짜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그것이었거든요. 아빠 오늘 민호 오빠랑 사진 많이 찍어야 해요. 모아서 앨범 만들 거거든요. 지연이가 정수에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정수는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 민호에게 했던 것처럼요. 알았다. 우리 딸. 우리 딸이라고요? 정수가 지연이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럼 우리 민호는? 정말 친아들인 민호는 30년 동안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저는 손을 꽉 쥐고 있어야 했어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남편이에요. 30년 전에 저와 아들을 버리고 사라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민호의 결혼식이잖아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을 제가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민호가 입장할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홀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멋진 신랑이 되어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까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분노와 서러움도 섞여 있었거든요. 정수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감동받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면서요. 마치 처음 보는 신랑이 대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기 친아들인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보고도 남의 아이인 척하고 있지? 지연이가 입장할 때는 더 기가 막혔어요. 정수가 지연이와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표정이었거든요. 마치 평생 지연이만 키워온 것처럼요.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순간
정수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한다. 좋은 신랑 만나서 다행이야.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 정수 가족을 관찰했어요. 정수가 지연이를 바라보는 사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정수가 보여주는 다정한 남편의 모습까지요. 정말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30년을 함께 살아온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저와 민호 같은 존재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정수가 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였어요. 주름은 생겼지만 표정이 밝았고 미영 씨와 지연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반면 저는 어땠을까요? 30년 동안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다 새겨져 있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머리는 일찍 새어버렸고 늘 걱정이 많아서 미간에 주름이 깊었죠. 정수는 저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는 그와의 기억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혼자 살았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지연이가 부케를 던지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지금 자기와 결혼한 남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민호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자기 옆에 서 있는 장인어른이 바로 자기 친아버지라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말이에요. 식이 끝나고 사진을 찍을 때가 제일 고문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함께 찍는 사진에서 저는 정수와 나란히 서야 했거든요. 3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 서는 건데 남들은 처음 만난 사돈 관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정수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예전과 똑같은 향수 냄새도 났고요.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제게는 이미 남남이 되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면서도 정수는 저를 전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어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하면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이게 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저를 잊어버린 걸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저와의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 건가요?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저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행복한 신랑 어머니 역할을 말이죠. 하지만 속으로는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면서 정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사돈과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사부인, 아드님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혼자서 아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기르시다니 대단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혼자서 키웠다고? 왜 혼자 키워야 했는지는 생각 안 해?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워낙 착해서 별 탈 없이 잘 자라줬어요. 지연이도 정말 예쁘고 착하더라고요. 정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연이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다시 키우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딸이에요. 다시 키우고 싶을 정도라고? 그럼 민호는? 당신의 진짜 아들. 아, 맞다. 민호는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네. 저는 속으로 독서를 퍼부었지만 겉으로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부인과는 언제 결혼하신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수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세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한 28년쯤 됐나요? 첫눈에 반했죠. 28년 전이라고요? 그럼 저를 떠난 지 2년 만에 재혼한 거네요. 2년 만에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고? 저는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말이에요.
제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때 미영 씨가 다가왔어요. 사부인,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세요? 혹시 우리 신랑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미영 씨가 정수의 팔짱을 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다정한 부부였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하, 들켰네요. 민호 씨가 워낙 훌륭해서 감탄하고 있었어요. 정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친아들을 보고 훌륭하다고 감탄한다고요? 그런 건 아버지로서 느껴야 할 자부심이잖아요. 피로연이 시작되고 양가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앉았어요. 미영 씨가 정수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정수는 지연이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지연이는 두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정말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반면 저희 쪽은 어땠을까요? 저와 민호 둘뿐이었어요. 민호가 제게 음식을 챙겨주긴 했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족의 모습이 너무 명확했어요. 민호야, 많이 먹어. 오늘 하루 종일 못 먹었을 것 같은데. 먹고 있던 중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민호 오빠 어릴 때 사진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너무 궁금해요.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지연아, 그런 거 뭐하러 봐. 별로 볼 게 없어. 아니야, 나는 정말 궁금해. 어머님 있으시면 좀 보여주세요. 저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민호 어렸을 때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거든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사진들이었어요. 사진을 꺼내는 순간 정수의 얼굴이 변했어요. 민호가 2살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수도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었거든요. 아, 이 사진은. 저는 황급히 그 사진을 뒤로 넘겼어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봤을 거예요. 자기가 함께 찍힌 사진을 말이에요. 정수가 잠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세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우리 사위 정말 어릴 때부터 잘생겼네. 그러면서 슬쩍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연기해야 했어요. 행복한 어머니, 만족스러운 사돈, 첫 만남에 어색하지만 예의 바른 어른.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힘들더군요. 자기들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라는 것도, 자기들이 이복남매라는 것도, 이 비밀을 언제까지 숨겨야 할까요? 평생 모르고 살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적어도 오늘은 아니에요. 민호의 가장 행복한 날을 제가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는데 정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연기를 그만둘 때가 온 건가요? 미영 씨는 화장실에 간 상태였어요. 결혼식장 한편에는 저와 정수만 남았습니다. 30년 만에 단둘이 마주하는 순간이었어요.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맞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이세요? 하루 종일 모르는 척 하시더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30년간 쌓인 분노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럴 줄 몰랐어요. 당황스럽다고요? 저는 어땠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것도 내 아들 결혼식에서 사돈으로 말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행히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만
정말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정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저는 정수를 따라 결혼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 어색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어떻게 살았냐고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그게 할 말이에요? 저는 참았던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경찰서, 병원 동사무소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실종 신고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찾아다녔죠.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지 싶어서요. 정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정말 죽은 줄 알았어요. 민호는 매일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매일 울었어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생계를 꾸려가야 하니까 낮에는 야채 장사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갈라지고 여름에는 더위에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호 때문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민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운동회에도 못 갔어요. 일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오는데 민호만 혼자였어요.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사춘기라서 아빠가 없다는 게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아빠 직업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30년간 숨겨왔던 모든 고통을 쏟아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진학비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다행히 민호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했거든요. 정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고요? 30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동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수가 머뭇거렸어요. 그건 설명하기 복잡해.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새로운 가족이 있던데. 미영 씨랑 지연이랑 28년 전에 결혼했다고 하시던데 그럼 우리를 떠난 지 2년 만에 재혼한 거네요? 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도 설명할게.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저와 민호가 싫어서 떠났다가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새 가정 꾸린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말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정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순자야, 내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는. 또 변명이시네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수가 제 손목을 잡았어요. 순자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내가 다 설명할게.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이들 때문에라도. 아이들 때문에라고요? 민호와 지연이 말이에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이 결혼했잖아. 이제 우리가 사돈 관계가 됐고 아이들 모르게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정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참 좋으시겠어요. 30년 동안 모르는 척 하다가 이제 와서 사돈 관계니까 조심하자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수가 애원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야, 내가 정말 다 설명해 줄게. 약속할게. 하지만 제발 아이들한테는. 알겠어요. 저도 민호 때문에 참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저한테 진실을 말할 때까지만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정수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 두세요. 30년 동안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잖아요. 일주일 후 정수가 약속 장소인 조용한 찻집에 나타났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들을지,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정수가 앉자마자 바로 말을 꺼냈어요. 순자야, 먼저 사과할게. 30년 전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건 인정하시네요. 그럼 진짜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추측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깊게 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다른 여자가 있었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충격이 더 컸습니다. 누구예요? 회사 후배였어. 미영이야. 미영이라고요? 지금 아내인 박미영 씨 말이에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희가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부터 바람을 피운 거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감이 몰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미안해.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냥 회사 후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생겼어. 저와 살면서 다른 여자한테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정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더 잔혹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어요? 언제부터 바람을 피운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저희를 버리고 떠난 거예요? 미영 씨와 함께 살기 위해서요? 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이가 임신을 했어. 임신이라고요? 정수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지연이를 임신한 거야. 그래서 결정을 해야 했어. 결정이라고요? 저와 민호를 버릴지, 미영 씨와 지연이를 버릴지 결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정수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선택하신 거네요. 아니, 저희를 버리신 거네요.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순자야. 그런데 왜 말도 안 하고 사라진 거예요? 이혼하자고 말하면 될 걸 왜 그렇게 비겁하게 도망간 거예요? 정수가 마침내 가장 잔혹한 진실을 털어놨어요. 솔직히 말하면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미영이랑 지연이랑 새로운 가족으로 살고 싶어서 그랬어. 새로 시작하고 싶었다고요? 과거를 지우고 싶었다고요? 그럼 저와 민호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였다는 거네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배신이 있을 수 있나요? 민호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 친아들인데 그냥 없던 아이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정수가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호한테는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미영이랑 지연이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어. 집중하고 싶었다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민호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30년이 돌아와요? 민호의 어린 시절이 돌아와요? 저는 울고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럼 오늘 결혼식에서 민호 보고 어떤 기분이었어요? 자기가 버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고요? 정수가 힘들어했어요. 자랑스러웠어. 정말 잘 키웠더라고. 자랑스러웠다고요? 당신이 키운 것도 아닌데 뭐가 자랑스러워요? 저 혼자 30년 동안 고생해서 키운 건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 좋으셨겠어요. 완벽한 새 출발이었네요. 그때 정수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순자야, 사실 그동안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가끔 멀리서 지켜봤어. 민호가 학교 다니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멀리서 지켜봤다고요? 그럼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도움 한 번 안 준 거예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몇 번 도움을 주려고 했어. 익명으로 돈을 보내기도 하고. 익명으로 돈을 보냈다고요? 언제요? 민호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교 들어갈 때 몇 번 보냈어. 그 돈이 당신이 보낸 거였어요? 저는 그게 정부 지원금인 줄 알았는데.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당신은 저희가 힘들게 사는 걸 알면서도 30년 동안 모른 척한 거네요? 몰래 돈만 조금 보내면서 아버지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차라리 완전히 몰랐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알면서도 방관했다니. 정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순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이기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은 악마예요.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라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제라도 뭔가 해주겠다고요? 30년 늦었어요. 이제 와서 뭘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수를 마지막으로 쳐다봤어요.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민호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이상 상처 주지 마세요. 저는 찻집을 나왔어요. 30년 만에 들은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정수와의 만남 후 집에 돌아와서 저는 며칠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민호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호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신혼여행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지연이가 어머니 안부 계속 물어봐요. 언제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하네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 더 복잡해졌어요. 지연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민호의 친아버지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래, 좋다. 시간 될 때 연락해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만약 민호에게 진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아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자기 장인 어른이었다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리고 지연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둘이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혼 생활에 금이 갈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 거거든요. 무엇보다 민호가 아버지를 원망하게 될 게 뻔했어요. 자기를 버리고 다른 가족을 선택한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 원망과 분노로 평생 고통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숨기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정수와 마주쳐야 하거든요. 그때마다 이 비밀을 숨기고 연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견딜 수 있을까 싶었어요. 정수가 민호를 칭찬하거나 지연이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텐데요. 어느 날 밤 저는 민호 어릴 때 사진을 꺼내서 봤어요. 정수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사진 속 정수는 민호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결혼식 때도 아빠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라고 했잖아요. 만약 진실을 안다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며칠 후 지연이가 연락을 했어요.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뵙고 싶어 하세요.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면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결정해야 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면서 거짓 연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털어놓을 것인가. 좋다, 지연아. 시간 맞춰서 연락할게. 저는 일단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어 식당에서 양가가 만났을 때 정수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어요. 사부인,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사위와 지연이가 정말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수의 말을 들으니 또 화가 났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민호와 지연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서로를 아끼는 게 눈에 보였고 부모님과도 편안하게 대화했습니다. 정말 완벽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섰어요. 이 행복을 내가 깨뜨릴 수는 없다고요. 제가 화장실에 갈 때 정수가 조용히 따라와 말했어요. 고마워. 아무 말 안 해줘서. 저는 정수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민호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 아니라. 정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 민호에게 잘해주세요. 진짜 아버지처럼은 못해도 적어도 좋은 장인어른이 되어주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예요. 정수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그리고 제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제 앞에서 지연이 자랑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보여주려 하지도 마시고요. 그런 건 민호한테 해주지 못한 일들이니까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돌아와서 식사가 다시 시작됐을 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 비밀은 평생 가져갈 거라고요. 민호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결심도 했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다고요. 30년 동안 정수의 그림자에 얽매여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지겠다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정수와의 결혼 사진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앨범에서 꺼내서 박스에 넣고 창고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김순자,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 68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그 진실을 어떻게 할지는 별개의 문제였거든요. 민호는 계속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연이와 함께 좋은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갈 거예요. 30년 늦었지만 아직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정수의 진실은 제가 혼자 가져갈 거예요. 그게 제가 민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68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기 시작한 기분이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이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거든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다 보니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김순자 어머님, 글씨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타고난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30년 동안 생계에만 매달려 살다가 이런 여유를 갖게 된 게 신기했습니다. 또 하나 시작한 건 여행이었어요. 평생 민호 키우느라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여유도 생겼거든요.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부산도 다녀오고 제주도도 갔어요.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냥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처음 알았어요. 민호는 결혼 후 더욱 행복해 보였어요. 지연이와 정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용돈도 주고 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 뿌듯했어요. 내가 민호를 위해 고생하며 살았던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괜찮다, 민호야. 엄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해. 너만 건강하고 지연이랑 잘 살면 돼.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민호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거든요. 가끔 양가 모임이 있을 때 정수와 마주치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처음처럼 가슴이 뛰거나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수도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민호에게 정말 좋은 장인어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직장일로 고민이 있을 때 조언해주기도 하고 지연이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중재해주기도 했어요. 사돈 어머님, 민호 씨가 정말 의젓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어느 날 미영 씨가 저에게 한 말이에요. 정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수가 자기 친아들을 칭찬하는 건데 남의 자식 칭찬하는 것처럼 해야 하다니. 어떤 면에서는 정수도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긴 하지만 친아들과 아버지로 지낼 수 없다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건 정수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어요. 제가 동정할 일은 아니었죠. 민호와 지연이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엄마,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이제 엄마도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소식을 전해줬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30년 넘게 기른 아들이 아이가 생긴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럼 정수도 할아버지가 되는 건데 어떤 기분일까요? 친손주이면서 동시에 의붓손주인 아이를 보는 마음은 어떨까요? 하지만 그것도 정수의 몫이었어요. 저는 그냥 제 손주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저는 정말 바빠졌어요. 민호 부부를 도와서 아이를 돌보느라 여행도 잠시 미뤄둬야 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기쁨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민호의 아이이자 제 손주라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아이도 태어났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걱정 마시고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민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다 큰 것 같았어요. 이제 제 역할은 어느 정도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서예뿐만 아니라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가끔 혼자 앉아서 생각해보면 신기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정수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어졌거든요. 미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그냥 인생에서 지나간 한 페이지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픈 기억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인생 전체가 망가질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정수가 떠났기 때문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민호와의 유대감도 깊어졌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어느 날 서예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순자 어머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평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고, 놀라운 일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저를 지금의 김순자로 만들어준 거예요. 30년 동안의 고통도, 정수와의 재회도, 진실을 알게 된 것도 모든 게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정수를 용서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 겁니다. 대신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소중히 보낼 거예요.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민호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걸 응원하고 제 자신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68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김순자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